목적은 거즈예요. 그죠? 근데 거즈만 두면 거즈가 왔다 갔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붙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위에다 스티커를 딱 두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드레싱을 딱 했는데 얘네들이 고정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테이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드레싱은 우리 앞에서 드레싱 여러 개 배웠죠. 어떤 드레싱은 아예 그냥 붙는 드레싱도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딱 했는데 상처가 작을 때는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그냥 끝날 수도 있겠지만, 상처가 좀 클 때는 어떤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피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보온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삼출물 같은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살짝 압박 해줄 필요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압력을 주면서. 그래서 뭐 이제 지혈이라든지 보온의 역할을 하는 붕대를 감는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붕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하얀 손붕대 생각하는 거죠. 붕대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고, 자, 일단은 붕대는 개방형 창상 같은 걸 했을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드레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드레싱만 그냥 해두면 어때요? 이게 그냥 벗겨지면 피부 그 상처가 그냥 노출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스티커 같은 거,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두긴 하지만 그 붕대로 철저하게 외부로 이제 노출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붕대에 만약에 삼출물 같은 게 이제 흘러나왔다. 그러면은 드레싱에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지만 만약에 삼출물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죠? 박혀서 젖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붕대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으로 관리를 할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붕대를 감고 이제 탄력 붕대 같은 걸 한 번 더 감고, 어쨌든 붕대를 마지막으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골절이라든지 정형외과 수술 같이, 골절이나 정형외과 수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창상이 아니죠. 피부의 어떤 그런 부분이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이라든지 정형외과 수술 같은 게 있을 때도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정형외과 수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슬개골 탈구 수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을 이제 하고 나서 그럼 거기도 결국은 상처죠. 이제 절개를 했으니까 창상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 이제 붕대를 이제 감아주면은 상처 부위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얘네들이 이제 함부로 이런 것들을 핥는다든지 그런 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좀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막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캐스트, 그러니까 저 석고붕대 같은 걸 하는 이유도 결국은 움직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상처를 고정시켜 주는 건데, 사람은 움직이지 말라면 안 움직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도 막 붕대를 한단 말이에요. 상처를 이제 그 어떤 골절이나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강아지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방방 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그죠? 나을 동안에는 이게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정시켜 주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제 골절 같은 경우는 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절이 뭐 뼈가 부러지는 뭐 방향이나 양상이나 몇 개가 부러졌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골절이 일어나면은 이제 뭐 가골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서로 이제 붙는 거를 결국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면은 그럴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정을 해주기 위해서 좀 사용을 한다. 그래서 상처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도 하지만 상처를 좀 고정을 하고 좀 강아지나 이런 애들이 막 핥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한 역할을 하죠. 1차적으로는 뭐 엘리즈와 스칼라로 이제 하기도 하지만, 붕대는 일반적으로 이제 3층으로 이제 뭐 구성이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하는 거 보면은 처음에 이제 드레싱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창상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손붕대로 한번 감아주고, 박판에 이제 탄력 붕대 같은 걸로 해서 이제 모양을 좀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붕대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뭐 3차층이라고 제가 뭐 책에서 이제 했지만, 이건 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층은 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3차로 한다. 2차에서 3차에서 다른 층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거즈 붕대 같은 걸로 뭐 이런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고, 어쨌든 자, 보통 이건 뭐 창상이 있다 그러면 1차층은 드레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랑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드레싱을 해야 되죠. 여기에 손붕대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붕대가 상처에 눌러붙어서 뗄 때 엄청 아프겠죠. 그 다음에 드레싱을 할 땐 당연히 멸균이 중요하고 오염을 방지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삼출물 배출을 감안을 해야 된다.
딱 봤을 때 아, 이 정도 거즈로 덮어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상처가 있거나 수술을 했거나 그러면 삼출물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염증 삼출물이.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드레싱이 젖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삼출물 배출이 되는 것들을 감안해줘서 거즈의 어떤 두께 같은 것도 정해줘야 되는 거죠. 자, 2차층은 보통은 우리가 손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을 흡수하고 패딩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안정성, 지지, 고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따라서 드레싱으로 삼출물 흡수가 안 되면 손봉대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편안함, 따뜻함, 고정성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자, 3차층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하는 거죠. 손봉대는 좀 말랑말랑하고 움직이니까 이걸 갖다가 물론 아예 안 움직이게 하려면은 우리가 뭐 석고봉대 같은 걸 해야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한 번 더 안정 그다음 고정성을 이제 제거를 해주고 추가로 상처 부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 뭐 점착붕대, 접착붕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붕대라는 게 손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붙지 않는 붕대죠. 근데 코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이렇게 딱 하면 그냥 딱 붙으면 그냥 점착이 되는 그런 붕대예요. 이제 이런 붕대를 통해서 이제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붕대가 그냥 이렇게 감는다고 해서 고정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쏙 빠져버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2차층을 만들거나 3차층을 만들거나 1차층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제가 실습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거 우리 테이프 있었죠. 그래서 3M 테이프 같은 걸로 중간중간에 이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줘도 막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붕대가 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붕대를 이제 감아준다든지 뭐 이제 병원에서 그런 처치를 하고 보호자를 보낼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붕대가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가 풀어지거나 그냥 쏙 빠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풉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이제 보호자 갔는데 강아지가 붕대를 쏙 빼버렸다. 그럼 와 완전 병원 돌팔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붕대는 원래 잘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좋고 그래서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빠졌을 때 다시 오면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붕대를 하는 위치는 어디가 될까요? 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창상이 있는 부위에 이제 하거나 수술한 부위에 하게 되거나 그죠? 근데 어쨌든 보통은 창상이 있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더 흔한 케이스는 병원에 있으면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겠죠. 특히 이제 뭐 뒷다리 같은 경우 수술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뒷다리가 회복이 될 때까지는 막 움직이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해주는 목적으로 붕대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해주는 부위는 앞다리나 뒷다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붕대는 제가 이따가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붕대를 하는지 설명을 이제 드릴 텐데 그 전에 한번 이제 개략적으로 붕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붕대는 원위에서 근위 방향으로 붕대를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원위가 뭐죠? 자, 우리가 이제 팔이 있어요. 그죠? 자, 팔의 원위가 어디예요? 여기가 원입니다. 여기가 근이에요. 몸통으로부터 먼 곳이 원위, 멀 원자가 되는 거고 몸통에서 가까운 쪽이 가까울 근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팔을 벌렸어요. 보이나? 팔을 벌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쪽이 원이고 이쪽으로 올수록 근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내 몸통에 가까운 쪽이 될수록 근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붕대는 어느 방향으로요? 발끝에서부터 몸통 쪽으로 가면서 붕대를 하게 됩니다. 몸통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붕대를 할 때는 레이어를 반 정도 겹치게 하면서 근위 쪽으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제 그 붕대 감는 실습을 한번 했었어요. 그 붕대 감는 실습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제 LMS를 이제 들을 때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붕대가 겹치면서 올라가는데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여기만 겹치면 어떻게 돼요? 100% 겹치면 그러면 붕대가 앞으로 전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반씩 겹치면서 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따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봅니다. 자, 그 다음 발톱이 너무 길면은 깎아줘야 되고 발가락과 패드 사이에 솜을 넣기도 한다.
그 다음에 관절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둬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붕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 뭐라 그랬죠? 고정하는 거라 그랬죠. 고정. 그죠? 고정하는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편한 상태에서 고정이 돼야지 이상한 상태에서 고정이 돼버리면 강아지도 불편하고 뼈에도 안 좋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각도로 둬야 한다. 자, 필요에 따라서 부목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 붕대는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는 붕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뒷다리의 경우는 그 로버트 존스 혹은 그냥 로버트 존스가 있고 그 모디파이드 로버트 존스라고 해서 변형 로버트 존스가 있어요. 어쨌든 로버트 존스라는 붕대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에머슬링, 벨프슬링 있는데 생각보다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특히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큰 개에서 어떤 우리가 저기 뭐 탈골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좀 많아서 로버트 존스를 아무래도 빈도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로버트 존스가 있고 그다음 에머슬링, 벨프슬링이 있는데 어떤 붕대법인지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자, 에머슬링 같은 경우는 이 뒷다리에다 하는 붕대법인데 이런 식으로 얘가 땅을 딛고 가지 못하도록 좀 임시적으로 하는 그냥 붕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벨프슬링은 반대로 앞다리 그래서 어깨 쪽부터 해갖고 마찬가지로 얘가 땅을 딛지 못하도록 저 사람은 한쪽 다리를 딛지 못하게 하면 뭐가 필요해요? 목발이 필요하죠. 근데 강아지는 목발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 다리가 세 개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는 필요에 따라서 한쪽 다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종양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심각한 문제 같은 게 있다든지 심하게 뭐 괴사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잘라요. 강아지는 다리를. 왜? 세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또 없어요. 얘네들이 적응을 하면. 물론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도 그럼 상관이 없고 자, 이런 붕대법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보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지를 못하게 땅에 못대게 에머슬링은 뒷다리, 벨프슬링은 앞다리 요렇게 하는 붕대법이다 정도로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주로 이제 탈구 같은 게 있을 때 사용하는 붕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로버트 존스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로버트 존스는 막 소나 이런 애들도 로버트 존스를 써요. 실제로 자, 붕대법을 보시면은 처음에 자, 붕대를 할 때 상처 때문에 붕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드레싱이 필요한 거죠. 근데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지지나 고정을 위해서 붕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뭐 가령 이제 슬개골 같은데 특히 슬개골이 아니라 뭐죠? 십자인대 파열 같은 거 뭐 우리가 뭐 CCLR이라 부르는 그런 이제 십자인대 파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죠. 슬개골 탈구처럼. 왜냐면은 그 슬개골 탈구는 보통 좀 그래도 작은 강아지에서 오고 큰 강아지는 오히려 그 십자인대 파열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큰 개를 워낙 많이 키우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서 그때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뭐 다양한 케이스가 이제 들어오겠죠. 슬개골 탈구는 거의 없어요. 되게 신기하게 한국은 거의 다 슬개골 탈구죠. 슬개골 탈구는 거의 없고 거의 다 그 십자인대 파열로 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작은 병원에서 슬개골 탈구를 다 해결을 해서 큰 병원에 그 십자인대 파열로 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TPLO라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정형외과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걸 이제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복잡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 드는데 어쨌든 큰 개가 많아요. 큰 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바로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보호자가 수술을 기피하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한 몇 주 정도 그 관절약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프로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엔세이드 계열의 어떤 소염 진통제인데 여러분들이 먹는 어떤 그런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이부브로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절에 더 좋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하면서 이런 붕대를 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붕대를 감아주는 경우가 얘가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 특히 막 엄청 애들이 너무 활발하잖아요, 개들이.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동안에는 약을 먹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수술 전후도 마찬가지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 제한이라 그래갖고 산책도 안 시켜주고 하거든요. 오줌 눌 때 빼고는. 그러니까 한 몇 주 정도는 약을 먹으면서 한 보통 4주 정도 먹는데 4주 정도 약을 먹으면서 이거를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얘가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얘가 어디 다치거나 문제가 크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하게 얘가 다리를 막 굽혔다 폈다 뛰어다니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붕대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버트 존스는 어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상이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골절 같은 게 있어서 당연히 이제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고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많이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슬개골 탈구 같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써요. 로버트 존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 저기 그 붕대하는 거 본다. 특히나 뭐 수술 슬개골 탈구 같은 거 끝나고 나서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움직이는 애 좀 고정하는 목적으로 하면은 거의 다 그냥 로버트 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버트 존스 붕대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이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는데 이 테이프를 처음에 이렇게 길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막 나무 막대 같은 걸 이제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동영상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붕대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붕대가 3차층이라고 했는데 1차가 드레싱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드레싱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상처가 나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당연히 상처 때문에 하는 거면 드레싱을 물론 해야겠고, 자,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하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상처 자국이 있죠. 여기를 이제 거즈 같은 걸로 드레싱을 하고 솜으로 감아 올리는 거죠. 자 어쨌든 솜을 감아 올리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죠? 원위에서 근위로 지금 올리고 있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몸통에서 먼 원위부터 시작해서 근위까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보통은 여기 무릎 관절이 있는데 바로 위쪽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고, 자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금? 시작하는 부위도 발가락이 살짝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요. 어느 정도 발가락까지 덮여버리면 안 되고, 사실 붕대도 이렇게 덮어버리니까 이런 통풍 같은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 뭐 좀 염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죠, 잘못하면. 자 어쨌든 감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감아서 한번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번 감아서 올라가서 한번 다시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 발가락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솜 같은 거를 이제 그 끼워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으로 이제 거즈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 거즈 같은 거까지 해서 1층, 거즈 2층, 코반까지 해서 요 3층으로 하기도 해요. 근데 잘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는 이 거즈를 항상 감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거즈를 잘 안 감고 바로 그냥 코반을 감더라고요. 그냥 제가 있던 병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 거즈 같은 걸 한번 감아줍니다. 망으로 된 걸 마찬가지로 원위로부터 시작해서 근위로 하고 한번 다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50% 정도가 겹치게. 자 만약에 한 10% 정도가 겹치게 하면은 붕대가 너무 두꺼워지죠. 그러면 강아지가 너무 불편하고 덥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50% 정도만 감고, 여기 지금 이 메쉬 보이죠? 그 뭐죠? 거즈로 갖다가 이제 붕대를 감아주고, 자 마지막으로 감는 게 이런 점착 붕대, 혹은 점착이 아니더라도 어떤 탄력 붕대 같은 걸 감아요. 그래서 이제 코반이라 그래갖고 코반이나 아니면은 탄력 붕대 같이 좀 늘어나는 이런 좀 베이색 붕대가 있어요. 코반을 갖다가 감아줍니다. 코반은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바로 여기에 붙는 형태예요. 마찬가지로 원위부터 근위로 50% 정도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붕대가 완성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대가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는데 강아지가 그냥 여기 쏙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테이프도 붙여주면서, 그리고 막 꺾이는 부분은 좀 고정이 되도록 막 하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테크닉을 좋게 하세요. 근데 어쨌든 좀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좀
좀 좁게 하면서 여기는 좀 넓게 해야지 조금 좀 덜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안 빠지게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 세게 감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붕대는 세게 감으면 안 돼요. 붕대는 세게 감으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 압박을 주면 안 되고, 특히나 이런 코방 같은 경우에는 그 탄력 붕대이기 때문에 너무 챙챙챙챙 빽빽하게 감아버리면은 피가 잘 안 통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효과가 나요.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감아야 되면서 이런 모양으로 감아버리니까 붕대가 이제 쏙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붕대를 감았는데 붕대가 빠져버리면 허무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병원에서 심심치 않게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보호자를 응대할 때 이 붕대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다시 오시라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 진료예요, 방어 진료. 그래서 자, 붕대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이러면은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병원이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도망갈 구멍을 얘기를 해놔야 돼요. 붕대가 항상 빠질 수도 있고, 특히나 강아지가 영리한 애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빼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빼기 쉽다, 이런 말씀도 조금 드리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보통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다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앞다리 뒷다리 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붕대라는 것이 흉부라든지 복부 쪽에 붕대를 하는 경우도 이제 심심치 않게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상이 있으면은 엉덩이 부위라든지 몸통 부위 많이 물리거든요. 물론 심하게 싸웠을 경우에는 목 부위에 교상이 생깁니다. 이때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여기나 여기 같은 데 교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찢기거나, 교통사고 역시 팔다리만, 앞다리 뒷다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몸통에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상처가 생긴 경우에는 흉부나 복부 쪽에 이제 붕대를 이제 감아주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드레싱이나 상처나 절개 부위를 덮고, 자, 흉부나 복부는 패딩이라는 게 손붕대예요.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붕대를 너무 두텁게 하면 쉽게 미끄러진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앞다리 뒷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붕대 쪽 50%씩 감아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그럼 쏙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두껍지 않은 것이 좋고, 점착성 붕대, 이런 코방 같은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고정을 시키고,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앞다리나 뒷다리를 활용해서 붕대를 고정한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붕대를 몸통에다 이렇게 감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몸통에서,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은 붕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정을 막 이것저것 시켜준다 그래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붕대라는 건 꽉 조이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붕대가 어떻게 돼요? 몸통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가 여기 있는데 상처가 노출됐다 덮였다 노출됐다 덮였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안 좋죠, 당연히.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앞다리를 이용해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다리 뒷다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뭐 적당한 예가 없네.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붕대를 갖다가 걸어주면은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하죠. 앞다리 뒷다리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앞다리나 뒷다리 쪽에 이제 걸려주는데, 앞다리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뒷다리는 주의하셔야 될 게 항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죠. 소변이랑 대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소변 대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강아지는 붕대가 있든 없든, 사람은 그냥 뭐 옷을 이제 벗고 나서 붕대를 뭐 제거하고 나서 소변 대변을 보겠지만 강아지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붕대가 있던 말든 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처가 있는 부위는 항상 청결이 중요한데, 붕대라든지 드레싱 부위가 특히나 소변은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변은 완전 세균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감염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항문 부위랑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부위는 소변 대변 있는 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드레싱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부위를 특히 이제 수컷 생식기랑 암컷 생식기랑 또 다르죠. 나오는 것도 다르고, 수컷 같은 경우는 뭐 소변이 이쪽에서 나오지만, 암컷은 이쪽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수컷은 어때요? 수컷은 생식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붕대를 감을 때 수컷의 생식기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둬야 되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소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세팅을 해갖고 붕대를 딱 해줘도 막 붕대가 젖어서 오거나 똥이 묻어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다리 할 때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동물보건사가 할 일, 이제 붕대 관리에 있어서 할 일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밴디지를 우리가 이제 붕대가 밴디지라 그래요.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물을 갖추고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자, 상처가 있을 때는 라텍스 장갑 등을 사용하고 소독에도 유의해야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청결이에요. 청결. 당연히 이제 붕대가 있는 부위, 상처가 난 부위, 드레싱이 있는 부위는 외부로부터 감염이 이제 취약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할 때도 여러분들 반드시 라텍스 장갑, 멸균 장갑까지는 아니더라도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고, 동물이 적절하게 보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뭐 당연하죠. 특히나 붕대를 할 때는 그 상처가 나서 붕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물이 이제 통증을 느끼고 자기 상처 부위를 막 오픈을 하고 그러면 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정을 좀 잘 해줘야 되고, 압력을 고루 주는 것이 좋다. 특정 부위에만 압력이 가면 좋지 않다. 그래서 특정 부위에만 압력이 가면 안 되고, 부어 있는 곳은 나중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붕대를 할 때는 부어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붕대가 헐거워지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골절 부위는 근위 및 원위 관절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고정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무릎이 있다고 치면은 이 골절 부위에만, 만약에 어떤 골절 있는 부위에만 가령 이제 어떤 뭐 대퇴골 같은 데라고 칩시다. 그 부위에만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앞쪽 뒤쪽 관절, 무릎 관절이랑 힙 조인트 있는 데까지 잠깐만요. 거기까지 이제 해줘야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된다는 거죠. 관절까지 해서 이제 좀 운동 제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붕대를 너무 이제 조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의사들이 이제 붕대하면서 손가락을 자꾸 넣어봐요. 이게 너무 조이게 되면은 그 오히려 이제 그 상처가 나으려면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붕대 사이에 두 손가락 정도 들어가도록,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처 부위다 보니까 자주 확인해주고 드레싱도 이제 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처가 났을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드레싱을 갈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마다 붕대를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칼라라든지 진정제 등을 이용해서 동물이 붕대를 풀지 않도록 주의를 한다. 칼라는 당연히 해주고, 동물이 하여튼 운동 제한을 시켜줘요. 그래서 운동 제한을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은 일단은 산책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지 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케이지 레스트라는 거는, 케이지가 뭐죠? 말 그대로 케이지예요. 케이지 안에 동물을 가둬놓고 보통은 이제 수술 같은 거 하고 나면은 4주에서 한 5주 정도까지 그 케이지 레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은 동물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가둬놓는 거죠. 가둬놓는다기보다는 운동을 막 많이 못하고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제한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은 안 하죠. 소변 같은 거 볼 때만 좀 산책을 살짝 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칼라는 당연하고 진정제 같은 것도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정제를 갖다가 매일 하나씩 먹이세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PRN이라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진정제가 이제 뭐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트라조돈 같은 것도 있고, 뭐 가바펜틴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진정제 같은 것들을 그 이제 처방을 이제 하게 되면은 강아지가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특히 막 리트리버 막 이런 애들은 진짜 막 난리를 엄청나게 치죠.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떤 강아지 성향에 따라서 진정제 같은 것들 이제 처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붕대 같은 것들 아예 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압박붕대, 출혈을 조절하고 과도한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이제 압박붕대 같은 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조직으로 관류가 잘 되지 않아. 관류라는 거는 그 뭐 어떤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시간에서 24시간 후에 보통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도 없이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좀 일시적인 조치로 하게 되고, 동물이 많이 불편해하면 제거하는 것이 낫고, 패딩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수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이제 즉시 알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는 붕대를 갈아야 하는 때에 관계없이 알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붕대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는 뭔가 삼출물이 스며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염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붕대가 원래 있는 위치에서 미끄러진다. 자, 붕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막 이런 식으로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상처 부위가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면 드러나는 거죠, 밖으로. 그죠? 얘기해줘야 되죠. 붕대 주위에 통증 부위가 발생한다. 붕대는 편안하게 고정, 안정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는데 통증이 발생하면 안 되고, 붕대를 통해 분비물이 스며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붕대를 제거한 경우, 그리고 붕대 자체가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똥이나 오줌 같은 걸 싸가지고 묻었을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갈아줘야 돼요. 뭐 이 부분만 잘라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갈아줘야 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